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21학년도 중등임용 2차 면접 준비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키워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심 역량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핵심 역량을 키워주려고 한다면 일단 교사로서 그 핵심 역량의 종류가 무엇이 있으며 그 핵심 역량이 어떤 하위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의 교과목 특성에 따라서 내가 국어면 국어 교과, 과학이면 과학 교과, 이러한 교과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핵심 역량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어떤 대비, 생각, 그런 것들이 미리 다 갖추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전 시간에 봤던 게 가장 중요한 자기관리 역량과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4개의 역량이 남았습니다. 15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역량은 총 6가지입니다. 즉 아이들이 이 6가지 역량을 갖추어 나간다면 바로 창의적이고도 자주적이면서 더불어가면서 교양 있는 사람, 즉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 인재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6가지 역량을 갖추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기관리 역량과 공동체 역량이다. 그 다음으로 남은 것들 중에서 오늘 살펴볼 건 뭐냐면 바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은 내가 컴퓨터 매체나 다양한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매체 자료 혹은 정보 접근, 어떤 도서관 이용한다든지 내가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다양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내가 얻어내고 그 정보를 내 상황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 이러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고 싶다고 하는 게 바로 핵심 키워드라는 거죠. 그러면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 어떤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다. 그러니까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식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눈부터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립이든 공립이든 어떤 면접 문제가 나온다면 아이들로 하여금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추상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교과 특성에 맞춰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식을 다루는 능력은 당연한 건데 그 이전에 이 지식이나 정보를 나의 문제적 상황에 맞게끔 활용한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어떤 문제 해결 학습 혹은 우리 구성주의에서 프로젝트 학습, 이런 것과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을 하면서 문제 중심 학습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 안에서 나의 문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겠다. 그게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란 학습과 삶 등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게 핵심이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 선택하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해서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결국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은 문제 해결 능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 없냐가 매우 큰 이제 15개정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있냐, 이해하고 있지 못하냐를 나누는 딱 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다루는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처리한다는 용어 역시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 선택,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다? 합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은 문제 해결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지금 제가 했던 말 해설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 정보를 이렇게 수집 활용하는 능력,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능력, 매체 활용 능력이 하위 요소들로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은 하위 요소 3가지를 선택해보라고 한다면 문제 인식 능력, 정보 수집 분석 활용 능력, 매체 활용 능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러한 매체 활용 능력과 정보 수집 분석 활용 능력을 통해서 이 제시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한다? 해결해 나가는 게 바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지식 정보 처리 역량과 교육학적 관점에서 맞닿아 있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역량을 의미합니다. 즉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는 뭐냐면 나에게 일단 무슨 정보가 왜 필요한지 알고 그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내는지 알고 그 찾아낸 정보를 사용할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믿을만하고 유용한 것인지 평가할 줄 아는 기본 소양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어 리터러시 체크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일단 정보 처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어떠한 이 소양, 이 능력을 함양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점검하도록 한다가 가장 첫 번째 기본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빅6 스킬로 해서 6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문제 정형력, 내가 업무 및 그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인식할 줄 아는 단계. 이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내용과 요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문제 종류에 꼭 필요한 해당 정보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석해낼 수 있는 게 바로 문제 정형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적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석해내고 찾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냐 없냐, 혹은 그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통해서. 두 번째, 정보 탐색 전략. 이것은 뭐냐면 내가 그 문제 상황에 맞는 정보를 어디서 무슨 정보가 필요한지를 인식했으면 어디서 그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지 아는 게 바로 정보 탐색 전략입니다. 내가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야 되는지, 인터넷에 있는지, 없으면 내가 실제 면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바로 정보 탐색 전략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인식 능력, 정보 탐색 전략 영역도 알고 있어야지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갖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통해서 확인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거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세 번째, 발견과 접근 영역. 이거는 내가 실제로 그 출처 정보에 접근해서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어내는 것을 발견과 접근이라고 그래요. 도서관에서 책이 있는 건 알지만 내가 그 도서관에서 실제 가서 책을 원하는 정보를 딱딱 빼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능력,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거든요. 또 인터넷에서 그 정보가 있는 건 알지만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그 정보를 잘 활용할 수, 뽑아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바로 선택한 정보원에 접근해서 정보를 빼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의 사용 영역, 정보를 직접 대면하고 발췌하는 거, 수집하는 것과 관련 행위로 내가 그 찾아낸 정보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보를 뽑아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뽑아낸 정보를 해석하고 읽고 재생하고 기준에 따라서 뭔가 재구성하고, 그게 정보 이용 사용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다섯 번째 종합 영역이에요. 앞에서 말했지만 다양한 영역에 의해서 제가 정보를 얻어왔잖아요. 뭐 도서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면담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출처들에서 얻은 정보들을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평가, 내가 이 과정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지, 이 산출물 효과적이었는지,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지켜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 이렇게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갖춘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고 얘기해버리면 이게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이면서도 아주 유용한 정보라는 거죠.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거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나오면 아이들로 하여금 미디어 리터러시의 소양을 함양하고 있는지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 이러한 요소들을 그 면접관들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다음에 좀 실질적인 능력으로 들어가 보자면, 그러면 그 핵심은 이거였잖아요.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로 하여금 문제인식 능력도 향상시켜주고 싶고, 정보 수집 분석 활용 능력도 키워주고, 매체 활용 능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가 최종 목표였잖아요. 그러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걸 종합적으로 자기들 성찰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고 한다면 각각 세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키워주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가 놓여진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찾는 이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거냐, 그거는 문제 해결이나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혼자 하기보다는 협동학습을 통해서 자기 주변에 놓인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놓인 문제는 이거고
이 문제는 이 내가 놓인 문제를 정확히 모를 수 있으니까 친구들과 협동학습을 통해서 너는 이런 문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서 또 이런 문제는 이런 해결 방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협동학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학습과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다 보면 내 주변 상황에 놓인 나의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이 향상될 거라 보는 거죠. 그러면 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 능력을 어떻게 키울 거냐? 당연히 알지. 이런 부분에서 정보를 내가 꺼집어내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키울 수 있겠냐? 일단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능력. 그다음 매체를 활용할 때도 국어사전, 백과사전, 잡지, 신문기사, 텔레비전, 뉴스, 인터넷 이런 매체들이 있고 이 매체들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주제, 예를 들면 어떤 정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원한다면 뭐 인터넷보다는 국어사전과 백과사전이 좀 더 그 체계적이고 다양한 어떤 자료를 원하고 뭐 인터넷 영상 자료를 원하면 인터넷 그리고 뭐 뭔가 사설 어떤 사람의 생각이 많이 담겨 있는 체계화된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면 신문의 칼럼 이용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백과사전에는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뭔가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고 뉴스는 이런 것들이 있고 아이들에게 이러한 매체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면 실제 체험이나 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석할 때 자료가 왜곡된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전문가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는지, 신뢰성 있고 효용성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볼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지도하고 가르쳐 준다면 정보를 수집, 분석하려고 하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럼 매체 활용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냐? 이거는 UCC 대회를 개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매체를 쓰는 능력, 뭐 유튜브 플랫폼이나 구글 플랫폼, 다양한 플랫폼 이런 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UCC 대를 많이 여는 거예요. 인성 UCC 혹은 국어 교육 같으면은 우리말 UCC. 그러니까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청소년들 언어의 문제점을 뭐 지적하는 UCC를 제작한다거나 아니면은 바른말 고운말 쓰기 UCC를 제작한다거나 이렇게 UCC 대를 개최하면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그 문헌 자료도 조사할 거고 인터뷰도 해볼 거고 영상 자료 조사할 거고 그게 총체적인 UCC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UCC를 활용한다면 매체 활용 능력을 자동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결국 다시 요약해서 아이들을 키워주고 싶다면 아이들로 하여금 결국 자기가 놓여진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인식 능력을 키워주는 게 급선무다. 그것은 문제 해결과 프로젝트 협동학습을 통해서 함께 해나가고 정보를 수집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레인스토밍, 다양한 매체 혹은 체험 조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얻은 정보에 대한 신뢰성, 효용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CC 대회를 개최해서 아이들이 매체 활용 능력을 키워주며 결론적으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은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합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은 딱 끝나요. 그 다음 시간에는 창의적 사고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